오늘은 사주의 십성들 중에서 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 사고, 인풋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능력이자 사고력, 즉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이 인성을 공부, 학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부나 학문을 습득을 할 때는 그 학문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이치적으로 맞아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습득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사주에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머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의 공부 머리는 재성이 있는 사람들도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머리도 좋고. 근데 인성과 재성의 공부 머리는 조금 달라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열어서 내가 인성을 사주 안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주에 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인성이라고 해요. 사주에 인성이 없다 해서 무인성 사주라고 하는데 인성 자체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능력이 인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러면 머리가 나쁘고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논리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무인성 사주 같은 경우는 사주에 일단 재성이 있게 되면 이러한 사고력 부분은 보완이 되는 거고요. 근데 느낌이 살짝 다른 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나 학문에 해당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차분하게 습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재성 같은 경우는 재성이 발달된 분들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데 이 재성 같은 경우는 현실 감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취득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까?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게 재성이 발달된 분들의 그런 사고 능력이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공부나 학문 같은 그런 부분으로 약간 그 범위가 규정이 돼요. 혹은 기술도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인이나 무언가 특정 기술을 꾸준하게 파고들어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머쥐는 그런 사람들, 예술 분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나 예술 분야, 장인과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주의 인성이 발달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사주 안에 발달되게 되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예를 들어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내가 엄청나게 파고들고 또 파고들 경우는 그 오타쿠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오타쿠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인성이 사주에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 중에서는 편인이 발달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인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인과 편인이 있습니다. 정편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게 되면 정인이 사주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더라도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분야를 하게 됩니다. 즉,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요. 편인이 발달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예술이나 종교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내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분야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내 삶과 좀 동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예 나의 삶과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분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나 예술같이 약간의 그런 신비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싹 다 편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명리나 사주나 역학이나 타로, 이렇게 약간 신비롭고 철학적이고 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학문들이 다 편인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내가 편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편인이 없더라도 대운을 통해서 편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런 분야에 내가 거부감이 없고 관심이 가고 되게 재밌어요. 이런 분야를 접할 때. 그래서 이 정편인 같은 경우는 다 공부 글자이기 때문에 사주에 내가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학문적인 그런 머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생각도 상당히 많은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특히 이 편인 같은 경우는 생각 중에서도 의심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편인이 많은 그런 분과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그 연인한테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의심을 살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게 될 경우는 이 편인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사람일 경우에 정말 그 의심의 생각, 뭐 의심이나 아니면 뭐 회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켜켜이 쌓이고 끊임없이 들어서 정말 눈덩이가 불어나듯 들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별을 초래하고 자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편인을 사주에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연인을 뒀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인성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능력으로 공부와 학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역할이에요. 나를 생해줘요. 나를 살려줍니다. 왜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사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꾸준하게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성이 사주에 없는 사주일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무인성 사주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좋게 말하면 행동파가 되는 것이고요. 좋지 않게 말하면 조심성이 없게 돼요. 특히 이 행동파 같은 경우는 사주 안에 인성은 없고 식상이 발달된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고의 과정을 면밀하게 거치지 않기 때문에 행동부터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은 행동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뭐 실천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밀고 나간다, 이러한 느낌은 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말실수나 행동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말실수를 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인성이 없게 되는 경우는 기억력도 좀 딸려요. 연인 사이에서 특히 좀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인성이 없는 남자와 인성이 많은 여자가 만났을 때는 인성이 없는 남자가 여자와 했던 일들이나 갔던 장소, 뭐 추억,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성이 없게 되면은 좀 말실수도
할 수 있고, 왜냐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말이나 행동이 확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인성이 없기 때문에. 식상에 대한 브레이크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실수나 행동에 대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좀 딸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사주를 제가 쭉 보니까 예전에 한번 푼 적이 있는데 방탄소년단 정국군의 사주가 이 무인성에 가까운 그런 사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군 같은 경우는 병화에 화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호일주니까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해서 화기운이 이렇게 딱 나 자신한테 이렇게 많은 편에 속하고 정화로 이 겁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대에서 자신의 끼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연예인답게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금기운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국군의 사주를 풀 때는 궁겁쟁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궁겁쟁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방탄소년단 정국군 사주 푼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무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국군은 지금 비겁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 자신에 해당되는 기운이 딱 적절하게 있는 편이고요. 좀 많은 편이죠,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식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상 같은 경우는 표현력에 해당되는 그런 십성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정국군은 무대에 올라가더라도 떨지 않고 대중들한테 자신의 끼를 여과 없이 다 발휘하고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표현력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사주 안에 이렇게 편재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과 편재를 이렇게 같이 깔았어요. 그리고 겁재까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정국군은 스케일 자체가 되게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돈을 쓰더라도 씀씀이도 있는 편이고요. 짠돌이나 아니면 뭐 쫌생이 같은 그런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보이지만 재물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손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큰 돈이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갔다가 이런 작용들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대할 때는 편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좀 재미 위주로 사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깔린 게 여잔데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항상 뭐 바뀔 수도 있다. 내가 이 여자한테 관심이 갔다가도 좀 저 여자한테도 관심이 갈 수 있고 이 여자를 사귀다가 뭐 헤어지고 다른 여자 사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좀 끼도 있는 편이죠. 그런데 정국군 사주에서는 지금 보시면 목기운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나무가 없어요. 이 목기운이 정국군은 지금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는데 나무가 땔감 작용을 해서 인성으로 작용을 해주거든요. 목기운 자체가. 근데 사주에 보시면 지장간에도 그렇고 시주 부분에 나무 기운이 있지 않는 한은 무인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무인성의 특징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행동파이기 때문에 실천력은 높아지지만 조심성이 없어지고 간혹가다 말실수나 행동 부분에서 먼저 말이나 행동이 확 나가기 때문에 약간 경거망동하거나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특정 사람들과 있었던 그런 일들이나 추억 이런 것에 대해서 기억력이 좀 딸리는 편이에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정국군 같은 경우는 공부 쪽은 아니고요. 좀 예능이나 뭐 예술 쪽이나 편재 이 부분에 들어있는 유흥이나 유의적인 끼나 재능을 외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직업이 상당히 맞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정국군은 18세 대운에 와 있어요. 18세 대운은 정국군은 이제 병호 대운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화기운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죠. 나와 똑같은 화기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럼 18세 대운이 병호 대운이기 때문에 18세부터 27세까지는 인성이
세운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잘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도 전국군은 2022년에서 제가 보니까 2023년에는 목기운이 쫙 들어와요. 목기운이 들어오면서 평소에 전국군이 성향적으로 이런 과도한 행동파적인 그런 성향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때는 조심성도 생기고 생각도 깊어지고 그리고 공부나 학문 이런 쪽으로도 일정 부분 이상은 관심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국군은 지금 2020년에서 2021년 이 시기에는 인성이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이 편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금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금기운 전국군한테는 재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놀고 싶고요. 공부나 학문이나 그런 약간 내적 개발 같은 깊은 그런 행동 자체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관심이 가지 않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국군 사주에서는 28세 대운부터가 인성이 쩌르륵 들어오게 돼요. 28세 대운이 을사 대운이고 38세 대운이 갑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인성이 들어오게 되는데 목기운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전국군이 조금 철이 들고 좀 차분해지고 그러는 시기는 이 28세와 38세 대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세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내가 좀 스스로 내면의 그런 깊이도 상당히 깊어지고요. 그리고 생각도 많아지면서 나 자신한테 좀 많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군 사주에서 한 가지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뭐 여자운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번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오화와 신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오자는 12가지 동물들 중에서 말에 해당돼요. 이 신자는 원숭이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말과 원숭이가 붙어있을 때는 의마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마심원이라는 것은 원숭이가 말처럼 막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유흥이나 유희적인 그런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중독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흥이나 유희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술이나 뭐 마약이나 아니면 컴퓨터, 도박, 아니면 여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한번 빠지면 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중독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고 뭐 경거망동이라든지 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 의마심원이 있다라고 해서 100% 내가 유흥이나 유희에 빠져가지고 삶을 탕진하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사주에 요런 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주에 이렇게 오화와 신금을 같이 갖고 있게 되면 그 시기, 지금 전국군은 지금 청년기 정도 되는 거죠. 청년기에서 중년 넘어갈 때 요 시기 때는 반드시 조심을 해주셔야 하고 사주가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안 좋은 게 들어오더라도 극복하고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주에 전국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인성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으로 내 인풋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주변 환경에서 뭐 학문이든 아니면 기술이든 공부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나 자신을 생해주는 기운이 바로 인성이 되는 것이고요. 무인성 사주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무인성 사주는 이러한 인성이라는 성분이 사주팔자 안에 없다 보니
약간 좋게 얘기를 하면 행동파적인 성향이 나타나지만 조심성이 없는 그러한 사주적인 특징도 지니기 때문에 말실수나 행동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성이 많이 발달된 그런 분들보다는 기억력이 약간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을 좀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무인성 사주 같은 경우는 마냥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또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또 단점이 되게 뒤끝이 심해져요. 근데 정국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재, 겁재, 상관 이렇게 쫙 깔고 있죠. 이런 편재, 겁재, 상관을 전체적으로 싹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도 크고 씀씀이도 크고 잘 놀기도 하고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정국군은 무인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억력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인성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딸리거나 아니면 이런 말실수나 행동적인 부분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경거망동하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쿨해요. 쿨한 성향을 지닙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상당히 잘 베푸는 성향이 보이거든요. 잘 베풀기도 하고 그 베풀 때 통도 크고 힘든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인배적인 성향도 보이는데, 그렇게 내가 도와주고 나서 그냥 깔끔하게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난 도와줬으니까 됐다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뭐 이만큼을 도와줬으니까 너는 이만큼을 나한테 해줘야 되고 그러한 뒤끝 같은 것은 없는 사주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재성으로 넘어가서 인성과 재성의 학문적인 그런 성향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